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어둡지만 빛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12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바이든은 전날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 주를 떠나기 전에 지금이 어두운 시기라는 것을 알지만 언제나 빛은 있다. 미국은 희망과 빛 끝없는 가능성의 땅이다 라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거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한 바이든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치유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국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40만 명을 추모하는 조명 400개가 설치됐으며 워싱턴 DC 성당에는 희생자를 예도하는 400회의 종이 울렸습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세인트 매슈 성당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과 미사를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미사를 마친 후에 의회로 이동하여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연설은 폭동이 일어났던 의사당 앞에서 21분간 행해졌습니다. 통합을 위해 영혼을 걸겠다.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워싱턴 중심부로 이어지는 다리는 폐쇄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와 13개 지하철역도 폐쇄됐습니다. 취임식 당일 워싱턴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2만 5천 명으로 과거 취임식의 2배가 되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에는 3종의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을 친 철제 펜스도 쳐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흑인 부통령도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리스가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인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전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행정부마다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다. 나아지지 않았던 문제다.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 장관이 되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정부 성과를 개성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도 북한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과 동시에 한국의 외교 정책이 난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날 우리 정부의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도 교체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와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했습니다. 더욱 코로나19도 40만 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됐지만 국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후 백악관 직무를 시작하면서 기후협약 재개 등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안으로는 단합과 밖으로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건국 후 지금까지 국가 발전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그 기반 위에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